자극적인 용어로 시장은 능멸의 대가다.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네.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 가장 주식 투자를 말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루틴이 없는 사람과 루틴 있는 사람의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없는 분들은 드디어 본인의 책으로 몇 년 만이지? 21년 만에, 21년 만에. 예, 후속작을 썼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사실 그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는 책이 우리나라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 바이블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때 한국 저자가 가치 투자라는 말을 제목에 넣어서 썼던 첫 책이었고 네. 그전엔 대부분 다 외국 서적을 번역한 예, 책들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런 의미에서 그때 좀 조명을 받았었고 그때 많은 과분한 사랑을 받았었죠. 얼마 전에 숙향님 나오신 거 혹시 보셨나요? 아, 네, 봤습니다. 숙향님이 네. 딱 한 권만 네. 권한다면 어떤 책을 권하시냐 예. 했을 때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라고 아, 하셨어요. 너무 영광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입문서로 그때 썼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그 책으로 입문을 하시고 또 성공을 거두셨던 분들이 사실은 그분들이 잘하신 건데 아, 예, 어쨌든 그분들이 당시에 접하실 만한 책이 많지 않아서 그런 영광의 자리를 예, 차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많은 대한민국 투자자들에게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 그 이후에 21년 만에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새로운 책을 만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인 것 같아요. 아, 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아이고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책을 보면 압니다. 보면 압니다. 근데 두 글자가 빠졌어요. 네.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이 2022년. 그렇죠. 네, 2023년에는 맞습니다. 네. 한국형 가치 투자. 예. 이거 사람들이 보면 이거 뭐지? 같은 책인가? 표지만 바꿨나 할 수도 있고. 예, 사실 좀 오해 소지가 좀 있는데 네. 대부분 개정판으로 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처음에. 근데 완전히 새로 썼고요. 사실 개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이게 재건축이 신축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로 쓰는 게 낫겠다. 다만 이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도 있고 그 네. 2004년에 가치 투자가 쉬워지는 V 차트라고 아, 네. 예, 재무제표를 좀 더 쉽게 해석하는 그 책도 냈었는데 예. 그 두 책의 내용과 가급적이면은 겹치지 않는 내용으로 이제 새로 썼습니다. 근데 제목이 이렇게 된 건 한국형 가치 투자 뒤에 이거저거 단어를 다 붙여봤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책이 좀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치 투자 서적을 표방을 했었기 때문에 뭐 한국형 가치 투자 실전편 이런 걸 다 붙여봤는데 좀 너무 협소한 느낌? 왜냐하면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론적인 체계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차라리 그냥 속어법으로 그냥 전략을 빼고 그냥 한국형 가치 투자로 조금 포괄적으로 가고 새로 썼다는 거 알려드리자. 예, 이렇게 해서 제목을 잡게 됐습니다. 오해 소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새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새로 쓴이라고. 예, 새로 쓴. 네. 이론과 실전을 모두 담아 새로 쓴 네. 한국형 가치 투자. 근데 진짜 뭐라 해야 될까? 한 20년 전, 이 책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20년 전에는 이채원 부장님. 네. 지금 이제 라이프 자산운용의 의장님, 이채원 의장님을 보면서 가치 투자를 배웠던 대학생들이 맞습니다. 그때는 그 책을 쓰셨는데 이제는 운용 자산 규모 3조 원이 넘는 자산운용사 대표가 되셔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분들의 롤모델이 되기도 하고. 너무 운이 좋았습니다. 사실 이제 1년에 그 책을 이제 쓰기 시작했었는데 네. 그때는 거의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모두 다 아실 만한 그런 좋은 회사들의 PR이 네. 뭐 2배, 3배, 뭐 심지어는 뭐 1배짜리도 있었을 정도로. 2000년대 초반에. 네. 근데 너무 쌌는데 아무도 안 하시니까 뭐라도 좀 이런 회사들을 사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썼거든요. 네. 그리고 한국 가치 투자 전략에 저희가 한국 기업 사례를 22개를 넣어놨는데 지금 전 종목이 다 플러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쌌다는 얘기거든요, 당시에. 네. 네. 그래서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은 그냥 좋은 회사를 대충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서술을 했습니다. 그냥 사기만 하면 됐었거든요. 네. 거기 나오는 롯데칠성, 농심, 동서, 태평양 이런 거 네. 사시기만 하면 됐는데 이제 20년이 흘러서 현재 시점은 사실 그렇게 접근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리레이팅이 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좀 노천 강산에서 금을 줍는 이런 느낌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갱도를 좀 파야 되면 금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좀 더 이론적 배경이나 실전의 방법이 정교해야 되고 네. 그리고 특정한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인 종목 선택에 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반영하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고 그 사이에 저가 이제 많은 이제 종목들을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종목들의 사례나 거기서 겪었던 저의 어떤 경험, 노하우, 느낌, 소회 이런 것들을 최대한 눌러 담았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앞부분과 뒷부분 뭐 맺은말하고 투자자로서의 성장기 이런 거 써주셨고 네. 이 사람들이 걸어온 길, 그동안의 생각을 나눴던 과정 막 이런 것도 볼 수 있어가지고 사실 그런 이야기 듣기는 좀 쉽지가 않은데 네, 뭐 핵심은 저는 두 가지였는데요. 스토리를 굳이 밝힌 이유는 이 책이 사실은 실전과 이론을 알려드리는 게 핵심인데 네. 굳이 그 내용을 썼던 거는 이제 저희도 주린이이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좌충우돌하는 시기가 있었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서 현재 도달을 한 거지 처음부터 누구나 그럴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가치 투자라는 개념에 매혹됐는가에 대한 네. 개인적인 성장 배경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김민국 대표는 김민국 대표대로 가치 투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었고 당시에는 솔직히 기술적 분석이나 초단타 매매 이런 책들이 훨씬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책을 저희도 안 보지 않았을 텐데 왜 버핏의 책, 그레이엄의 책, 혹은 피터 린치의 책에 매료가 되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거죠. 이 책을 통해서 네. 그게 이제 쭉 펼쳐지는데 사실 1장부터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좀 거창하죠. 저는 그래서 아니 내가 마블 영화도 아니고 무슨 뭐 SML 광야도 아니고 가치 투자 쪽에서 내가 세계관이라는 말을 들을 줄이야 예. 생각을 했는데 우선은 가치 투자의 세계관이라는 게 예. 뭡니까? 혹은 이게 왜 필요한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네. 저는 뭐가 맞다 틀렸다의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그 맞는 방식이 있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네. 근데 명백히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 다른 방법론이랑 차이가 나는 지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갔을 때 왜 이걸 이렇게 접근해야 되고 이렇게 사야 되고 힘든 기간에도 이걸 고수를 해야 되는지를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하지 않고서는 방법론을 가는 게 좀 사상 누각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뭐 마블도 그렇고 뭐 광야도 그렇고 세계관을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 노래나 영화를 더 즐기기가 쉬운 것처럼 일단 그 세계관을 확립을 해야 그 이후의 내용들을 더 잘 소화를 하시겠다라는 네. 차원에서 이제 세계관을 먼저 1장에서 앞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방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네, 사고 체계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예. 그거를 한 8가지 정도로 네.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예. 요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예, 간략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면 사실 이제 이런 그림으로 오. 예, 이제 요약한 내용들이 8가지나 되다 보니까 네네네. 예, 1장의 마지막에 이 그림을 넣어놨는데 하나하나 조금 소개를 드리면 일단 먼저 가치 투자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하고 왜 이렇게 접근하는가에 대한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시장보다 종목 선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거는 뭐 버핏이든 피터 린치든 한국의 가치 투자자든 다 동일하게 시장 전망보다는 개별 종목 분석에 이제 집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왜 그런가에 대한 내용을 담았고요. 네. 그리고 좀 가치 투자에 쏟아지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싼 종목만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네네. 그렇지 않고요. 좋은 주식과 좋은 가격의 교집합을 고른다. 그래서 이제 교집합적 사고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네. 우리가 그렇게 좀 교집합에 있는 좀 정교하게 모든 요건을 갖춘 종목을 찾는 좀 깐깐함은 있을지언정 뭐 그냥 단순하게 싼 종목만 사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좀 투자자분들이 오류에 빠지시는 예,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시장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그것만 잘 정립해도 바닥에서 주식을 팔거나 혹은 뭐 폭락할 때 너무 뭐 패닉에 빠지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 있게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텐데라고 하는 안타까움에서 이제 기재를 했던 부분이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장기적인 낙관론을 갖자. 자본주의 체제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은 다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순환론적 사고가 결여돼서 하시는 실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너무 시장이 어두울 때는 좀 종말론적 사고에 빠지시고 그냥 세상 끝날 것 같고. 네, 또 너무 막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계속될 것 같고 혹은 어떤 특정 업종이 계속 올라가면 계속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 다 순환하고
이제 평균으로 회귀한다. 그 개념만 아셔도 큰 실수는 하지 않으실 거다. 네. 그리고 시장을 보는 대표적인 저희의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스터 마켓으로 표현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자극적인 용어로 네. 시장은 능멸의 대가다. 물론 이제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캐피셔가 한 네. 얘기인데 이걸 능멸의 대가로 봤을 때 올바른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이제 세계관들을 8개를 이제 넣어 놓은 겁니다. 요거 하나하나만 따져봐도 한 시간씩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럼요. 건데. 이거 요 8가지를 요약하기도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아쉽습니다. 요렇게 그냥 요약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또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제 화면으로 뭐 그림 하나 띄워주십시오. 이 중에서 네. 8가지 중에서도 네. 중요도라고 해야 될까? 네. 막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중요한 거 이거 하나만큼 잊지 말아라. 원픽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가끔 그런 질문을 받거든요. 가장 주식 투자를 말리고 싶은 사람은 어떤 캐릭터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귀가 얇은 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저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거래에 있어서 예. 저는 귀가 얇다고 하는 부분이 좀 치명상을 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장기전 낙관론 다음에 있어서 좀 혼동을 일으키실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두 번째 세계관이 회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는 시장 전체 내지는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장기적 낙관론을 갖되 우리가 투자하는 대상, 개별 주식일 수도 있고 뭐 그 네. 개별 부동산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모든 자산에 있어서는 어떤 회의주의적인 사고, 그러니까 이게 회사가 말한 대로 안 될 수도 있고 회사가 주장하는데 거짓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대중들이 생각하는 거에서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가 리서치를 통해서 의심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결론에 도달하는 게 주식 투자의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채원 그 의장님만 하더라도 나는 의심병 환자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의심병 환자들이 네. 대부분 다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잘 안 속는 거죠. 잘 안 당하는 거죠. 네, 네. 예, 보수적으로 그만큼 할 수 있는데 저는 자산 거래에 있어서는 이 회의주의적인 사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부정적으로 보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네. 회의주의로 시작해서 그걸 다 통과한 기업은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계속 반복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회의주의를 원픽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낙관론을 바탕으로 깔고 가되 그 과정에서는 회의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증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회의주의를 통해서 저는 결국에는 독립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말 그대로 이제 자기 주관, 자기의 관점, 자기의 독자적인 판단력 이게 좀 떨어지는 사람일 테니까 사실 이거는 또 공부하면 되기는 됩니다. 네. 아예 안 되나? 이게 대표적으로 저희에게 이제 근무 신조 중에 하나가 예. 그 리서치는 평소에 하고 주식은 빠질 때 산다. 이게 이제 저희 신조인데 네. 대부분의 분들은 일단 사고 네. 리서치는 주가가 빠지면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네. 일단 산다. 이게 사실 시작점인데 그게 회의주의를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그 3월 14일에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SVB 은행이 파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고 오늘은 코스닥이 지금 3% 빠지고 있는데 네. 코스피가 2.2% 떨어지고 뭐 이렇게 있고. 많이 빠지는 날도 있는 거죠. 괜찮으세요?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하지만 사실 이 변동성이라고 하는 게 네. 저희는 그냥 당연히 주식 투자를 하면은 예. 치러야 될 대가 감당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권투를 하는데 펀치를 한 대도 맞지 않고 권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비현실적이잖아요. 네. 저희는 늘 변동성을 이렇게 존재하고 그게 오를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다만 오를 때와 빠질 때 그 행동 강령 그리고 준비된 정도에 따라서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변동성은 서퍼가 파도를 즐기고 하는 것처럼 저희는 변동성을 어찌 보면 능멸의 대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책에 사실 그 변동성에 대한 내용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할애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변동성 너무 싫어하시는데 변동성을 뭐 그렇다고 해서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관점을 좀 명확하게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낙관론이 바탕에 있지 않으면 더더욱이 불안한 거고 또 뭐 순환론적 사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생각으로 따져보면은 다 망할 것 같을 때 또
금융당국, 정책당국이 또 뭔가 힘을 좀 동원을 해주기도 하고 맺은 말 부분 쪽에 가서 보니까 네. 루틴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더라고요. 네. 이 루틴이 사실 뭐 이렇게 운동선수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그렇죠. 사실 스포츠에서 나온 말이고요. 그렇죠. 예. 뭐 타석에 등장할 때 항상 네. 왼쪽 발 몇 번 치고 오른쪽 발 치고 이렇게. 예. 근데 이게 투자자에게도 루틴이라는 게 혹시 중요한가요? 저는 뭐 이렇게 뭐 타석에서 이렇게 뭔가 행동을 하는 그거보다는 네. 이게 매일매일의 그 삶에서 이 정해놓은 일을 한다. 그러니까 숙제를 한다. 꾸준하게. 요거를 이제 저는 루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리서치는 평소에 한다라는 말 자체가 이게 루틴의 개념이고요. 네. 그냥 꾸준하게 계속 종목들을 많이 보고 내가 가진 종목들을 점검하고 그런 것들을 생각났을 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오늘처럼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 네. 예, 루틴이 없는 사람과 루틴 있는 사람의 그 하루가 달라집니다. 없는 분들은 네. 이 하루 종일 이제 모니터를 보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세를 계속 보시면서 이제 걱정하고 이제 그렇게 하루가 그냥 쑥 흘러가 버리는데 네. 루틴이 있으면은 그냥 장이 빠지든 많이 올라가든 딱 그날에 할 일들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라고 하는 걸 저도 거기에 휩쓸리기가 쉬운 저도 안 사람의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나름대로 극복하는 요령으로서 아니야 나는 오늘 뭐 장이 빠지든 떨어지든 할 일을 한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이런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은 꾸준한 수익률 그리고 큰 리스크를 이제 자아내지 않는 그런 결론이 될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는 거고 특히 가치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별 종목을 보고 특히 이제 제가 이 여러 코너 중에서도 네. 이 리딩방을 좋아하는 게 이게 읽는 거를 대부분은 다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책을 읽는 리딩방. 네. 그러니까 가치 투자자들이 대부분은 독서광들이고 예. 뭔가 자료를 계속 읽고 이런 걸 하는데 이제 그런 일들의 시간을 매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저도 보고서도 보고, 그러니까 내부에서 나오는 보고서, 외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도 보고, 제가 뭐 전자공시도 보고, 공시도 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신문도 읽고, 주말에는 뭐 주간지도 읽고, 이런 거를 다 루틴화를 해놓은 게 다 그것들이 쌓여서 어느 한순간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잡을 수 있는. 그러니까 평소에 그물을 계속 짜고 있는 거죠. 그래야지 뭔가 낚시를 나갔을 때 아니면 물때가 들어왔을 때 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물을 촘촘하게 만드는 건 대부분은 투자하면은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낚아 올리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전 더 중요한 건 루틴에서 비롯되는 매일매일 그물을 촘촘하게 짜는 그런 것들이 기회도 잡을 수 있고 위기도 피할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루틴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평소에 이제 낚시 나가기 전에 어업 나가기 전에 그물을 항상 정비하고 나갈 준비를 해놓고 배에 기름을 채워놓고 하듯이 혹시 그 최준철 대표님의 일상 중에서 네. 제일 중요한 루틴 아침에 막 영양제도 그래서 일부러 많이 드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는 네. 건기식을 제가 10개 이상 섭취를 하는데 사실 건강의 차원도 있고 건기식 만드는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들이 꽤 있거든요. 그 이제 테스트 해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먹다 보니까 이제 늘어난 그 단기에 먹으면 할 의미가 없고 장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장기 복용해야죠. 예, 그러면서 이제 느껴보는 뭐 그런 것도 있고 운동도 저는 꾸준하게 하는 편이고요. 체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년 전쯤인가 나와주셔서 그 해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내가 판단력을 흐릴까봐 네. 판단력을 흐릴까봐 평소에 컨디션 관리도 잘하고 그래서 영양제도 잘 먹고 이렇게 한다라는 말씀이 되게 와닿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사실 저는 어떤 판단을 할 때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회의주의를 크게 발동을 못 시키고 촘촘하게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아무래도 좀 소홀하게 하게 되고 사실 뭐 편집장님도 체력이 떨어지면 방송을 이렇게 집중해서 하기가 힘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때만 체력 좋은 것처럼 티를 냅니다. 막 바카스 막 먹고 들어오고 그럼 이제 짬밥이 쌓이셔가지고 에너지 음료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불태우고 합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전날의 공시나 뉴스 그리고 발간된 개별 기업의 보고서들을 읽는 거를 오전에 대부분은 하거든요. 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8시 반에 출근을 해서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딱 의자 앉아가지고 계속 읽거든요. 한 2시간 정도를 계속 읽습니다. 그게 아주 정확한 루틴이고요. 길게 봤을 때 제 루틴 중에 하나는 제가 주간지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간지도 물론 산업 동향을 읽거나 CEO 인터뷰를 보거나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주간지가 기사의 깊이가 있고 개별 기업들을 많이 다뤄주기 때문에 제가 거의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나서부터 특정 주간지를 지금까지 26년간 거의 매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잡지에 제가 그 오랜 구독자
애독자로 제가 인터뷰를 한 적도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좀 길게 형성된 루틴 중에 하나입니다. 주말에 거의 제가 항상 주간질 읽거든요. 그래서 항상 강조해 주시는 게 호흡이 긴 정보에 더 무게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그렇습니다. 해주시고. 네, 유효 기간이 긴 정보에 집중을 해야 된다. 유효 기간. 예. 와이스트릿에는 참 그런 유효 기간이 긴. 여기까지 제가 그래서 하겠습니다. 와이스트리트 채널을 좋아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네. 사실 대한민국에 그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채널이 몇 개 없기 때문에 아, 그럼요. 그리고 제가 좀 빠놓지 않고 보는 게 네. 이 출연진들도 다 예, 가치 투자를 지향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좀 배우려고 예, 그냥 애정하는 채널이라서 고맙습니다. 예, 제가 책 나오자마자 아유 감사합니다. 뛰어왔습니다. 고맙습니다.